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봄이 오는 것도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서서히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리의 나무들도 색색의 꽃 대신 푸른 잎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도 꽤 높아졌고 해도 쨍쨍합니다. 하지만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무엇이든 하기에 참 적당한 시기입니다. 무엇이든 하기에 적당한 이 시기에 맞춰 내 손을 잡아요도 새 단장을 해봤습니다. 더 많은 청취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꾸며봤는데요. 네, 앞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활기찬 오후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네, 4월 2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네, 익숙한 목소리가 오프닝에서 들려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 진행할 홍옥희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옥희 씨 내 손을 잡아요 저와 함께 진행을 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 네. 순철 씨가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분을 잘 띄워주시고 하니까 기분은 좋고요. 네. 그리고 저희 포비 채널 공식 블로그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저를 DJ 옥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네, 옥디제이라고 네.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소감이 남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순철 씨는 어떠세요? 저도 옥희 씨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좋고요. 좀 든든한 게 느껴져요. 혼자 진행하면 좀 외롭거든요. 네. 같이 진행하니까 저 외로움 많이 타는데 외로움을 한껏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부터 내 손을 잡아요를 홍옥희 씨와 함께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예, 그동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전하는 방송이었다면 이제부터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시각장애인에게 맞춘 코너도 있고요. 정부의 정책을 알려주는 세종 포커스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요일마다 다양한 주제의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프로그램 백미인 영상 해설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영상 해설은 제가 책임지고 어허.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그래요. 월요일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 그리고 수요일에는 영상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죠. 카메 주사의 영상 미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그때그때 재미있는 영상을 해설할 예정입니다. 네, 새롭게 바뀐 내 손을 잡아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오키 씨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 손을 잡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코너는 순철 씨가 안내해드립니다. 네, 첫 코너는 장애계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폭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서 좀 놀라셨죠? 예, 놀랐습니다. 여성분이 네, 목소리여서. 그러게요. 네. 자, 뭐 그거 상관없이 자 장애계 뉴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요 뉴스로 사회복지법인이 전국 최초로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했다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법인 청엄재단이 전국 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한다는 기사인데요.
재단이 가진 20여 원의 자산을 대구시에 기탁해서 이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단은 거주인이 선택해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차 소규모화하는 등 자립생활을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재단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법인 이사회와 거주시설 이용자회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이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 간부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장애인의 날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지난 20일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날 관련 집회에서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의 생일 같은 날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은 사과문을 통해서 당시 급박한 상황을 이유로 유가족과 장애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식 사과 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네, 공식 사과 후에 이 해당 종로서 경비과장에 대해 엄중 경고 후에 인사 조치를 바로 했는데요. 해당 경찰 간부는 현재 서초경찰서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한편 장애 관련 집회를 주최했던 해당 장애계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장애인 고용률에 관한 소식인데 여전히 고용률이 좀 저조하군요. 그렇습니다. 매번 이런 뉴스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그러니까 되는데요. 말이죠. 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고용률이 매년 늘어는 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체 절반 이상이 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정보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요, 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7,488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간 중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기간은 13,227곳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전체 의무 고용 사업체의 절반 수준인 48.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역시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5개월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요. 네. 이런 조치에도 혹시나 불구하고 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에는 이 전체 명단을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울시가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내놨군요. 네, 서울시가 이 보도블럭의 횡단보도턱을 기존 20cm에서 1cm로 낮추는 등의 교통약자 보행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는 앞으로 공사되는 이 보도블럭의 턱을 1cm로 대폭 낮추고요. 비가 오면 미끄러운 이 PVC 계열 시각장애인 그 노란색 점자 블록을 콘크리트 계열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는 이를 위해서 자치구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장애계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노력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체육회 소식이군요.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요, 장애인 체육실업팀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2015 장애인실업팀 육성 사업에 용만 24개 팀 가운데 이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와 선수의 경기력,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14개 팀이 선정돼 지원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이 또 있는데 네. 시각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이 시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이랜드FC는 지난 25일 잠실 레울파크에서 열리는 이랜드FC와 부천FC와의 경기에서 시각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이 시축을 했습니다. 이 조직의 이세섭 사무총장은 이번 시축과 체험 행사가 시각장애인 체육 종목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또한 체육 소식입니다. 네. 대한
농아인 농구협회가요, 제4회 세계 농아인 농구 선수권 대회에 한국 남자 대표팀이 출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4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요. 오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만 타오이안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한국은 이스라엘, 터키, 베네수엘라와 함께 D조에 속했습니다. 네, 끝으로 장애계 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2015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문화제 작품현상 공모전에 부문별 작품을 오는 6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번 문화제의 주제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총 5개 부문이 진행되고요. 응모 신청사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계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는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준비된 영상 해설은 순철 씨도 참 좋아하는 분야죠? 그렇죠. 네, 뭐죠? 네, 스포츠 영상에서 주간 스포츠죠.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뭐가 있냐면요. 네, 먼저 메이저리그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팀으로 들어간 강정호 선수가 홈 경기에서 첫 타점을 기록한 영상이 있고요. 또 하나 이글스가 9회 말에 역전승을 하는 장면, 그리고 파울볼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볼까요? 거르고 강정호예요. 네. 자, 거르고 강정호를 강정호입니다. 선택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 좋은데요. 뒤로. 좋은데요. 갑니다. 패스가 다 있다. 들어올 수 있어요. 3루자 홈으로. 그리고 2루차까지. 1루차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루차는 들어왔군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싹스리 3타점 2루타 강정호. 강정호 오늘 경기를 지배합니다. 드디어 해내는군요. 완벽한 신고식이에요. 네. 기다리고 강정호 기다렸던. 앞에서 타자를 걸으며 어떻게 되는지를 메이저리그 전체에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정호 선수의 싹쓸이 우상을 깨끗하게 비우는 3타점 2루타. 오늘 경기 멀티히트, 그리고 메이저리그 데뷔 첫 타점도 기록해줬습니다. 아, 멋지네요. 앞서다가 견제사를 싹 있게 만드는 활약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인 크리스 브라이언트 앞에서 강정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홈팬들이 강정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됐어요. 네. 자랑스럽죠, 강정호 선수. 오늘 경기 크리스터들이 감독이 가서 귓속말을 해주는데요. 목소리 귀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한 데다가 강정호 선수의 첫 타점이라 더 기분이 좀 좋습니다. 네, 특히 순철 씨는 더 좋아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날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였는데요. 네. 지금은 7회 말 5대5 동점에 투아웃 그리고 1-3루의 주자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때 타자가 파이어리츠의 스탈링 마르테라는 선수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2안타를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투수 제이슨 모테는 고의석으로 그를 거르고 그 다음 타자로 강정호가 나서게 된 겁니다. 네. 마르테는 1루로 나가고 그러면 이제 주자가 말루가 된 상황이죠. 그렇죠. 네. 5대5 동점에 2사주자 말루. 양팀 모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네, 점수를 내주느냐, 막 그렇죠. 지키느냐, 네. 긴장된 순간에 이제 강정호 선수가 나서게 됐어요. 모태는 강정호한테 한번 붙어보자라고 그렇죠. 한 거나 다름없죠. 한번 너하고 싸우겠어. 네. 마르테는 싫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면 영상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모태의 2구째에 깡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강정호가 친 공이 높이 떠오릅니다. 높이 떠서 가운데 쪽 담장 앞에 한번 떨어졌다가 튀어올라서 담장에 한번 맞고 다시 땅에 떨어지고 튀어오를 때 외야수가 공을 잡았는데요. 네. 이미 주자들은 홈에 착착 안착을 하죠. 1루에 있었던 주자까지 들어오고 나서 1루 주자와 2루 주자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해요. 오. 강정호는 이 사이에 2루까지 진출합니다. 네. 이제 현장 분위기는 난리가 났죠. 네. 관객들을 보여주는데요. 홈 경기였으니까 파이어츠 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 그럼요. 모두들 약속이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요. 두 팔을 높이 치켜들어서 만세를 부르는 관객도 있습니다. 네. 이때 모태는 죽을 맛이겠죠. 투수. 네, 앞 선수를 거르고 강정호를 선택한 건데 3점이나 내줬으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네. 이 모태 선수가 모자를 벗으니까 약간 벗겨진 머리가 드러나요. 네, 이 벗겨진 머리부터 얼굴까지 오른손으로 쫙 한번 훑으면서 네. 괴로워합니다. 그래요. 강정호 선수는 어땠어요? 강정호 선수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요. 어허. 네, 시즌 시작하고 7번째 타석 만에 첫 득점을 올렸는데. 되게 기뻤을 것 같은데. 네, 말이죠.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하는 표정이에요. 뭐 이 정도야 뭐 별거 있나? 이런 표정. 그래도 화면에 얼굴이 잡히니까 좀 뭐라도 해야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손으로 짧게 피스 모양을 그리면서 세레모니 같지 않은 세레모니를 합니다. 예. 그 피스를 나타내는 동작은요. 손가락을 다 접는데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만 피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것만 해가지고 입쪽으로 된다 이거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네. 더가웃도 보여주는데요. 주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오고요. 그 컵스의 감독은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씹던 껌을 툭 뱉으면서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거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씹던 껌을 툭 뱉을 정도면 네. 아, 이 단물 다 빠졌구나. 우리 팀도 단물이 다 빠졌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관객들은 이제 단물이 시작되는 거죠. 오래도록 일어나서 박수를 치다가 그럼요. 네. 서서히 이제 앉기는 시작하지만 여전히 흥분은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날 강정호라는 이름 석자가 확실히 팬들한테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끝으로 강정호 선수가 더그아웃에 들어왔을 때 영상도 나오는데요. 그래요. 강정호가 앉자마자 감독이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막 귓속말을 합니다. 해설자도 이렇게 말했죠. 네. 강정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면서 입꼬리를 정말 살짝 보일 듯 말 듯 살짝 올립니다. 못 알아들은 거 아닐까요? 이 선수는 좀 대체 표정 변화가 없어요. 네. 뭐라고 말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영어로 얘기했는데 간단한 영어를 했겠죠. 왜냐면 뭐 강정호가 한국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도 네네네. 뭐 잘했어 뭐 굿잡. 굿잡을 했든지 굿럭 행운의 네. 이루타였다. 뭐. 저는 아마 뭐 인터뷰 준비해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었는데 그래요. 나 좀 궁금하네요, 진짜. 네, 이런 경기 뒷상황들이 항상 궁금해요. 나중에 강정호 선수가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이런 후기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고. 네, 경기 결과 좀 알려주세요. 네, 경기 결과는요. 7화 말에 강정호의 2루타로 8대5 상황이 됐었는데 결국에 역전패를 당하고 맙니다. 아하. 승점을 지키지 못한 게 진짜 아쉬워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겼다면 당연히 선수 인터뷰를 강정호 선수가 하지 않았을까. 그 역전타를 쳤으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야, 참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네, 아쉽습니다. 네. 강정호 선수의 영어를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러게요. 자, 뭐 어쨌든 강정호 선수가 요새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약간 부진한 상황이고 강정호 선수가 시즌을 시작하기를 이제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벤치에서 사실 나와서 저렇게 잘 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한 방 딱딱 날려주면 강정호의 이름을 각인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그럼 다음 스포츠 영상 뭐죠? 네, 지난주 토요일에 한화 이글스 대 SK 와이번스의 네. 야구 경기가 있었죠. 여기 밖에 한화 팬 두 분 계세요. 그런가요? 더 기쁜 소식이네요. 네. 그렇다면 네. 한화가 9회 말에 역전승을 거뒀다는 상황 영상부터 볼게요. 네. 원투에서 잡아당겼어요. 어떻게 떨어지나 타 2루자 3루 통해서 홈에서 세이브예요. 야, 경기 끝. 지금 김경원의 끝내기 안타가 터지면서 한화가 윤기련 선수에게 첫 프로세이브이자 패를 남기면서 SK전 2연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정말 이 한화의 야구가 글쎄요, 저도 지금 이 흥분이 돼서 막 일어섰는데 야, 정말 멋진 야구를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한화 팬들이
야구장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야구군요. 야, 정말 멋집니다 오늘. 예. 비록 여기다가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소리만 들어도 이 신남과 짜릿함이 전해지는데 네. 순철 씨는 이날 경기 보셨나요? 네, 안 봤습니다. 그럼 뭐 하셨어요? 누구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네, 사적인 네. 일단 경기 상황 알려드릴게요. 네, 네. 한화의 홈 경기였는데요. 9회 말 2사 만루에 점수는 5대 6으로 SK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한화가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이때 나온 타자가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김경원 선수예요. SK의 마무리 투수 윤길현 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김경원 선수가 쳤어요. 공은 오른쪽으로 빠르고 낮게 쭉쭉 나갑니다. 한 번 튄 공을 우익수가 잡았는데요. 우익수가 공을 잡자마자 홈으로 바로 공을 크게 던졌지만 이미 3루에 있던 주자는 홈을 밟은 상태였고 포수가 공을 잡았을 때는 2루 주자가 간발의 차로 홈을 먼저 밟았습니다. 포수는 재빨리 몸을 돌려서 홈을 찍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늦었어요. 심판이 세이프를 외치면서 김경원의 2타점으로 한화는 7대 6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참 9회 말에 역전승이라면 정말 짜릿하고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네, 한화 팬들이 뭐 팬들도. 보살팬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팬들도 난리가 났어요. 팬들도 난리 났고 먼저 선수들이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김경원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포효하고 다른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기쁨을 나눠요. 그리고 동료들이 몰려와서 김경원의 등을 막 인디안 박 하듯이 이렇게 등을 위에서 막 내려치고요. 네, 수고했어. 네. 한 대 맞아라. 이러면. 그리고 SK의 윤기련이 터덜터덜 돌아가는 동안 김경원은 그라운드에 쪼그리고 앉아서 땅을 막 이렇게 툭툭 어루만지고 또 동료들은 김경원의 머리를 잘했다는 듯이 마구마구 막 쓰다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 팬들이 강정호에게 기립박수. 기립박수를 쳤었죠. 여기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한화 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네. 또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요. 얼굴에는 당연히 웃음꽃이 만개하고요. SK의 더가웃 상황도 나오는데요. 특히 김광현 선수가 허탈하게 웃는 표정이 화면에 크게 잡힙니다. 이야, 참. 얼마나 얼마나 허탈했어요. 자기 승리였거든 그게 날아간 거예요 한 순간에. 9회 말에 그것도.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만약에 7회나 8회 역전됐으면 그렇게 허탈하지 않았을 거야.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네, 진 거죠. 그럼 이제 뭐 얼마나, 집에서 즐거운 기분으로 갈 생각에 이렇게 딱 마무리 짐 싸고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말이죠. 김광현 투수 얼마나 좀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야구는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날 하나의 승리가 조금 더 좋은 이유가 있다면 네. 이동걸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선수가 화제의 선수였죠. 네. 얼마 전에 화제의 선수였는데 네. 프로 데뷔 9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선수가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였죠? 고의사고, 고의사고가 아니라 고의 빈볼. 네, 빈볼을 던졌다가 이제 네. 큰 질타를 당한 그런 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롯데와의 경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벤치 클리어링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퇴장 당할 때 이동걸 선수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봤어요? 네. 짤방으로 돌아다녀요? 네. 진짜 막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뭔가 좀 억울한 느낌도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누가 시켰지? 그러는 거. 네. 그런 그 표정이 선수가 있군요. 2군에서 고생하다가 갖은 노력 끝에 늦은 나이에 1군으로 올라와서 첫 경기였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네. 김성근 감독의 지시에 선수는 따랐을 뿐이라고 김 감독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 네. 라고 또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그 얘기예요. 네. 저는 김성근 감독이 지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야구 팬들이. 네네네. 그 야구 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견이 권수철 씨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제 의견이 아니라 팬의 의견을 전달시킨 겁니다. 네. 네, 뭐 전말은 알 수 없지만 네네. 저는 이동걸이 이 경기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출전 정지 후에 복귀하자마자 승리 투수가 됐어요. 자신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행운의 승리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잘 던졌다기보다 네. 타자들이 쳐줘가지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행운의 승리지만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이런 게 계기가 돼서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야구에서는 자신이 정말 슬럼프일 때 빗맞은 안타가 딱 나왔을 때 네. 그 안타를 계기로 해서 막 잘 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동건 선수도 이게 전환점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또 응원. 하나의 뭐 제2의 류현진이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닌 우한 아닌가?
어쨌든, 네, 근데 아무튼 그 김성근 감독은 그 이동걸 사건으로 많은 욕을 많이 먹었죠. 네, 많은 분들에게 욕을 엄청 먹다가 네, 눈물도 막 흘리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는 근데 꽤 따뜻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네, 어떤 장면이었나요? 그 그 권혁 선수 자독인 장면 그 장면? 네네네네. 경기 중간에 갑자기 김성근 감독이 터벅터벅 권혁 선수에게 다가가요. 권혁 선수가 감독이 막 다가오니까 쳐다보면서 웃고 있긴 한데 뭐지? 싶은 얼굴로 쳐다보거든요. 네. 왜 나오는 거지? 이런 얼굴 나 쳐다보다가 바꾸려고 하나? 이러면서. 그런데 김 감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 말 없이 볼만 툭툭 두드리고 엉덩이도 다정하게 툭툭 쳐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권혁 선수가 좀 감동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과장을 보태자면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물론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네.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되게 감동한 표정. 네, 그래요. 권혁 투수가 한화에서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응원해줘야 되고요. 네. 자, 김성근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한화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볼 때가 되겠죠? 네, 마지막은 가벼운 걸로 준비했어요. 네. 그 야구장 가서 홈런볼, 파울볼 이런 거 받는 게 진짜 행운이잖아요. 홍키 씨 야구장 자주 가본 적 있어요? 전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파울볼을 못 잡았겠구나. 아, 파울볼은 자주 잡나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갔는데 네. 보통 외야석에 보면 외야석 담장 근처에 보면은 네. 야구공 떨어진 게 있습니다. 연습볼 이런 거 주워 본 적은 있어요. 연습볼. 네네네. 경기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근데 그것도 이제 가짜 볼은 아니에요. 이 사인 공 볼에 네. 가짜 볼을 주거든요. 가벼운 거, 튕기지 않는 거. 근데 전 진짜 볼을 얻었었죠. 집에 있어요? 이제 얻었었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럴 수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쉽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네, 영상으로 일단 확인할게요. 초구 빗맞습니다. 저 뒤에 있는 어린애가 공을 달아니까 바로 이제 공을 건네주는군요. 흐뭇한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 앉아 있으면 안 줄 것 같은데. 사실 저렇게 경기장을 찾아서 저렇게 메이저리그 공인구를 하나 받아가는 것도 큰 추억이거든요. 네. 이 파울 타구를 평생 야구장 다니면서 몇 개나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아주 과감한 공격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가르시아예요. 저 꼬마애는 앞에 저 분이 공을 잡았을 때부터 뒤에서 뚫어져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마치 번가너가 푸이그에게 빈볼성 투구 하나 던졌을 때 푸이그가 노려보듯이 그 공을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꼬마아이가 빠른 공에 스윙 삼진으로 이미 가르시아 헥터 산체스를 돌려 세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저는 네. 비 맞았습니다 하고 멘트가 없길래 뭔 상황인가 했더니 나중에 뭐 중계가 나오는데 네. 자, 이 상황 설명은 홍키 씨가 더 맛깔나게 재밌게 해줄 것 같은데요. 자, 네. 이 영상은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LA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 중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네. LA 다저스가 2대1로 앞서가고 수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이언츠 선수가 친 공이 빗맞아서 파울되고 선수들은 다음 공을 준비하는데요. 그 파울볼을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잡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환호하고 내가 잡았어.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공 잡은 손을 높이 치켜 올리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 쳐주면서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중년 남자는 세레모니를 실컷 했어요. 네. 내가 잡았어. 그리고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뒤에 앉은 여자가 남자의 등을 툭툭 두드립니다. 이 뭐지? 왜 등을 툭툭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낌새 치고 제가 볼 땐 가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을 근데 가방에 넣지 않았군요. 네, 남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네. 아이 왜 뒤를 돌아봐? 가방에 넣었어야지. 남자가 뒤를 돌아보니까 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꽃미소를 날리면서 뭐라고 말하는데요. 뭐라고 예측 한번 해봐.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오키 씨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면. 예, 이 여자 옆에 한 7, 8살 되어 보이는 아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우리 아들이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만져봐도 되냐. 야, 그런 표정이었다 이거죠. 네. 플리즈? 이러면서. 네. 네, 근데 그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남자를 불러 세우니까 네. 아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어요.
근데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허. 공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아, 이거 콩깨 뺏기게 생겼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분명히. 예. 그런데 그 꼬마 애가 공을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남자가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오. 없이 야. 흔쾌하게 공을 꼬마한테 내줍니다. 네, 이 기부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인가요? 네. 네. 그런 거구나. 기부 문화의 단면을 색다르면서. 딱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진짜. 사람들이었으면은 놀랍게도. 뭐 롯데 팬들이었으면은 주라 이렇게 막 구호 외쳐야지 주거든. 애 그런 달라고. 중에 있구나.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라면은 그냥 제 손에 쥐고 만져보라고만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언제 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요. 순철 씨는 줄 건가요? 제 조카면 줍니다. 이런 네. 조카 사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자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이제 꼬마를 그렇게 쳐다봐요. 그럼요. 네, 이제 공의 주인이 꼬마가 된 거잖아요. 눈빛 하나로 공을 쟁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이저 광선을 쏴서 보는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속으로 나도 몇십 년만 젊었어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나도 정말. 몇십 년만 젊어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했다면. 아니 근데 이제 이제 방송 전에 옥 DJ의 사진이 지금 공개됐잖아요, 블로그에. 네. 그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감사하게도. 그 외모로 이제 눈빛을 쏘았으면 파울볼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몇십 년 젊지 않았어도 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어요. 이러고 네. 그럴 수 있다고. 네, 이제 안티가 한 명 늘었습니다, 여러분. 네,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거 아니고 그 댓글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네, 근데 아무튼 엄마도 뭐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진짜 공을 줄지는 몰랐나 봐요. 그렇죠. 깜짝 놀라면서 좋아합니다. 공을 준 남자는 호탕하게 웃고 그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면서 공을 얻은 꼬마에게 축하를 보내요. 네. 이 꼬마는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평소에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받은 야구공을 꼭 쥐고 엄마한테 나 이거 진짜 받았어, 이거 나 진짜 완전 신난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꼬마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공을 갑자기 막 어루만지거든요. 말도 없이. 이 모녀랑은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네. 사람이겠죠. 네. 그냥 공이나 한번 만져보자 싶어서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꼬마는 이 할아버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요. 공을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일단 내 네. 손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공을 잡았으면은 주변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내 거니까 이게. 네, 공잡은 내가 레이저를 쏴서 받은 거니까 내가 나름대로 노력한 거니까 이게. 네, 이 공잡은 처음에 양복 입었던 처음에 공잡은 남자는 뒤돌아봤다가 공을 넘겨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도 한번 돌아보면 안 됩니다. 어디를 쳐다보면 안 되고 그냥 네. 품 안에 쏙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옥시 씨가 이런 현장에 나가서 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네. 다시는 눈길도 주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얻는 영상 아니었습니까? 정말 네. 재밌는 영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공을 잡은 입장이 아니라 공을 갖고 싶은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꼬마거나 아니면 꼬마를 데려가서 공을 뚫어져라 보면 됩니다. 물론 결과는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옥시 씨 외모로 네. 눈길을 주면 될 거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자꾸 되네요. 저희 안티팬이 생성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데 뭐 어쨌든 칭찬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네. 시험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 그러니까, 파울볼 날아오는 쪽에 앉아가지고 야구장을 남자친구랑 한번 가라니까요. 남자친구랑 가면 안 되죠. 왜? 여자들끼리만 가요. 여자들끼리 그래야 가야지. 남자가 주거든요. 맞다. 네. 내가 그걸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고 네. 그러니까 야구장 나들이 한번 여성분들끼리 모아서 대전 그 한화 이글스 생명파크라고 한화 생명 이글스 파크인가 거기 가면은 많은 남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장도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고 리모델링도 잘 돼 있다고 해요. 네. 참 근데 이제 오키 씨가 이 스포츠 주간 스포츠를 처음 맡게 됐거든요. 네.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드렸는데 네. 뭐 영상 고르시면서 아니면 이 준비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거 없으셨는지. 제 주변에 야구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제가 그 한화 역전승 영상 장면 설명을 할 때 SK 더가웃 상황 설명할 때 김광현 선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거든요. 등번호도 잘 안 등번호가 나와서 잘 안 보이니까. 네, 얼굴만 크게 잡혔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했구나. 네네 옆모습만 나와서 그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네. 그 야구 좋아하는 그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누구냐? 네.
네, 뭐 갑자기 방송 사고가 났네요. 네, 갑자기 의리 내시는 분이 네. 아무튼 이 선수가 누구냐라고 네. 물어봐서 선수의 얼굴 그 누군지 알아냈죠. 근데 그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김광현 선수가 결혼을 했잖아요. 유부남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부남이죠. 유부남이 됐더니 얼굴이 좀 많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그래요. 뭐 모르는 거 많이 없었어요? 뭐 괜찮았어요? 네네네. 제가 몰랐다면 자주 여쭤볼게요. 네, 모르는 그러니까 장면이 말이죠. 있다면. 자, 야구 시즌이기 때문에 야구 영상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야구 영상 말고 또 새로운 또 영상이 또 부각이 되면 네. 또 그 영상을 오키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그 주변의 영상 있잖아요. 파울볼 이 영상은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영상이거든요. 그런 네. 걸 오키 씨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 되나요? 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스포츠 영상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그래요.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여러분은 지금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더욱 넓고 다양한 정보를 위해 신설된 코너입니다. 오키 씨, 어떤 코너죠? 네, 세종 포커스입니다. KTV는 세종시에 있잖아요. 네. 이곳 세종에는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요. 그렇죠. 네,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자세히 관심 가지지 않으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 청취자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코너가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세종 포커스 첫 번째 시간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오키 씨 진행해 주시죠. 네, 코트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중국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단일국 대상 최대 규모의 무역, 투자 교류 복합 행사인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가 오늘 오전에 개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행사를 총괄하는 김상묵 글로벌 기업 협력 실장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현재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가 진행 중이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열리는 행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는 본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출 붐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우리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제2 내수 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과 투자에 걸친 비즈니스 상담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아, 네.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네, 이 비즈니스 플라자에서는 6개로 분야별 1대1 비즈니스 상담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로 나눠져 있나요? 네, FTA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거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모두 6개로 나누어 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재관과 농식품관을 구성했고 새로운 수출 먹거리의 지속적인 발굴을 목적으로 IT 상담관, 의료 프랜차이즈관, 그리고 환경에너지관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재 부품 기업이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소싱망 진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 부품관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6개의 전시관 외에도 따로 특별관을 구성해서 투자 상담회를 추진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들이 있죠? 네, 이번 상담회에는 중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민영 1위 기업이자 포브스 선정 아시아 50대 기업인 종합유통그룹 수닝에서는 4개 자회사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아직 중국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한국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특별관을 구성했는데요. 한류 열풍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이 한중 FTA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인
바이두도 특별관을 구성했습니다. 바이두 온라인숍 입점을 위한 구매 상담과 바이두의 기업용 서비스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문화 콘텐츠, IT, 의료기기 등 FTA 수혜 예상 분야에 대해서 중국 투자가들의 투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중국 엔젤 투자가들의 투자 상담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로 특별관을 둔 이유가 이런 기업들이 중요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번 상담회를 통해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이번 상담회는 중국 기업 360개사와 우리 기업 약 1,500개사가 참가하는 단일국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의 상담회입니다. 양국 참가 기업 간에 약 4,000건의 1대1 비즈니스 상담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는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1대1 비즈니스 상담이라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비즈니스 상담회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예정된 일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상담회를 마치고 내일은 약 75명의 바이어가 대전, 대구, 광주 등 3개 도시를 방문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역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 네, 바쁘게 진행되네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관도 따로 운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수출을 하고 있지 않거나 초보 단계인 기업들을 위해서 수출 첫걸음 기업관을 마련하여 지정된 수출 전문위원이 상담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한국 패션 의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동 브랜드인 시스브로 참가업체와 동대문 패션상인연합회 소속 기업 등으로 K-패션 전시관을 꾸몄고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인류 상품으로 구성된 세계 인류 상품관, 그리고 수출 유망 농식품으로 구성된 농식품 수출 기업관 등 4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한중 FTA로 많은 기업들이 이득을 볼 것 같은데 그 밖에 열리는 부대 행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상담회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FTA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코트라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등 12개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활용 컨설팅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FTA 활용법을 알리기 위한 한중 FTA 활용 전략 설명회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늘 오전 중에 농식품의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과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농식품 온라인 시장 진출 전략 및 통관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지난 2월에 한중 FTA의 가서명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품목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중 수출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가격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후광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가격은 싼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체결될 한중 FTA를 우리 기업들이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관세 인하율, 인하 일정, 그리고 원산지 규정 등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생소하고 많다 보니 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코트라는 최근 중국 4개 지역에 한중 FTA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센터에 설치된 FTA 무역 종합지원센터에는 관세청, 코트라 등 여러 지원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FTA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네, 한중 FTA로 많은 기업분들이 이 비즈니스 플라자에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선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 포커스 그리고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 수출 상담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네, 4월 2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키 씨, 처음 저와 함께를 했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좋기도 하고 약간 덥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방송국에 왔어요. 네, 기분 좋게 방송국에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떠냐고. 그 기분 좋게 와서 기분 좋게 방송하고 내일도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키 씨가 진짜 첫 DJ 데뷔잖아요. 네. 그 소감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제 또 영원히 남는 자리니까 또. 네. 앞으로도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요? 방송하는 게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저한테도 물어봐야죠. 네, 순철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말이죠. 네. 오키 씨가 있어서 상당히 든든했다는 말이 원고에 써 있습니다. 그 실제는 어떤데요? 정말.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더블 MC가 훨씬 좀 편해요, 사실. 뭐 이창훈하고도 더블 MC 해봤고. 네. 그런데 오키 씨하고 더블 MC 하니까 더 좋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점점 잘 맞고 네. 자연스럽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저희는요 내일은 원래 방송 시간인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